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던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로 뭐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고요.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앱도 만들어 보고 블로그 글도 써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만들 시간이 없었네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기분 좋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거를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어떤 두 분이 저 유튜브를 보시고 혈자리를 전부 다 외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분이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이걸 다 외웠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외워지니까 저한테 다른 본초 같은 것도 외울 수 있냐고 이제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그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이제 보시고는 다 외우셨다 그래요. 이거를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규경은 이제 이걸 다 외웠을 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하신다고 해요. 이분은 이제 카나다에 사시는데 정말 기쁩니다. 이분이 이렇게 혈자리 다 외우고 본초도 외워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도 준비하시고 또 나중에 임상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연락이 왔는데 이 선생님도 유튜브를 보고 혈자리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연락 오신 분 몇 분 되시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두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걸 다 외웠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스스로에게 굉장히 대견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방법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처럼 한번 유튜브로 혈자리 361개를 꼭 한번 외워보세요. 정말 됩니다. 그걸 외웠을 때 그 기쁨이라든가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은 정말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혈자를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근육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것 같고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또 배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시지만 요즘은 이제 AI가 워낙 발달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지식 수준은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 안에 한마디로 수백 명, 수천 명의 박사들이 그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머릿속에다가 이 집어넣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건데 기억법을 해주는 AI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머리에다가 이제 붙일 수 있는 칩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이제 칩을 장착을 하면 이 AI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뇌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꽉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기억을 하는 게 아직은 인간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처럼 혈자리를 먼저 다 외워보세요. 그럼 이미지 기억법에 대한 강력한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도 외워가시면은 AI 시대에 툴은 손 안에 있잖아요. AI라는 게. 근데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자기의 지식을 어느 정도 높여놓으면은 AI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시면서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도움이 됐다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골프와 그 한이 침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막대기를 주고 손잡이가 있고 구멍에다 집어넣는 그리고 환자도 움직이지 않고 공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자침하는 침 놓는 한의사의 마음과 또 골프 치는 골퍼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비슷한데 제가 골프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저도 잘 몰랐어요. 뭔지. 이제 한국에서는 사이클 버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파3, 파4, 파5가 이렇게 붙어 있는 세 개 홀에
연달아서 버디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이클 버디라고 한대요. 이제 그 사이클 버디는 이제 야구에서 한 경기에 1루, 2루, 3루타 치고 홈런까지 치면 사이클 버디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드물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칭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이 골프에도 누가 또 이렇게 했나 봐요. 이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그런 건데 이거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이걸 하게 되면은 트로피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다고 해요.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거. 처음으로 해봤는데 물론 이제 골프장이 아주 어려운 골프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파3, 파4 이 두 군데에서 정말 긴 먼 그 퍼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5는 조금 짧은 파8에서 우연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인생에 되게 그 기록이 될 만한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 저는 골프를 한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이론부터 차근차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홀인원은 2번 해봤고요. 홀인원은 2번을 해봤는데 얘는 좀 못 해봤어요. 버디 연속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홀인원 2번 해봤고 이분파까지 해봤어요. 이분파 하면은 이제 72번에 다 홀을 돌아야 되는데 72번의 돌은 이분파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AI를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침법에 대해서 저는 거의 그 학교에서 배웠던 지금 한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침법에 대해서 저는 맥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배우자고 또 연락이 와서 그래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왜 침법은 이게 굉장히 좋은 침법이 어느 하나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왜 끝없이 자꾸 나오고 또 배우자 그러고 또 누가 만들어내고 왜 이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저는 근육침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육침은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침을 하게 되면 즉시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고 그런데 저는 침을 놓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아픈 게 그 손끝이나 이랬는데 사람침 놓는 것처럼 해서 신경을 자극해서 오는 통증과는 좀 다르게 이게 근육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이라든가 또는 그 단단해진 근육을 밀고 들어갈 때 오는 그런 통증이 있어서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아픕니다. 물론 이제 부드러운 근육을 가지신 분들은 침을 놔도 피부 들어갈 때만 살짝 따끔하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은 근육은 그 침을 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확산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확 그렇게 환자를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자를 하루에 뭐 30명 보고 40명 보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한의사분들 중에.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뭐 하루에 뭐 20명, 30명 기본으로 본다는데 돈은 많이 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침으로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근육침을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만 환자 근육이 아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근육에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통증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근육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거의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존에 배웠던 한의침은 이게 좀 효과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그러고 어떤 분은 사암침이 마음에 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잘 못 벌죠. 왜냐면 하루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을 뭐 비싸게 받기도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근육침 자체가 환자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 침을 배웠던 분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명의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근육침이 효과가 없어서 이분이 총통침을 썼다는 겁니다. 총통침을 썼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놓으셨습니까? 했더니 중봉자리하고 양계를 놨더니 이 뭐 환자가 뭐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한 효과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충통침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 재능이 있는가 봐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한의에서 얘기하는 침은 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맥을 잘 못 잡고 그다음에 그 한의에서 얘기하는 이론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어요. 너무 그 철학적이고 이론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실질적인 게 이게 그 사람의 인체하고 연결을 했을 때 정말 될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총통침 이분은 강조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사암침을 엄청 뭐 효과가 같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주행침만 고집하시고 어떤 분은 총통침 어떤 분은 대칭침만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동시침 역침도 있어요. 사주팔자에 뭐 그거 가지고 읽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침 엄청 효과 좋다 그러고 또 수지침만 또 해가지고 수지침을 하루에 뭐 30명, 40명 해갖고 돈을 쓸어 담는 분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지침 이론을 봤는데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서 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침도 있잖아요. 이침 가지고 그 멕시칸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귀에 이침을 꼽아서 살을 뺀다라고 하는 그런 거 갖고 또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아예 안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하는 편이고 좀 소심한 거죠. 제가 또 저는 근육침도 제가 직접 제 몸에다 놔봐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편입니다. 등은 제가 못하지만 제 앞쪽에 보이는 데는 거의 다 제가 직접 침을 놔가지고 그 변화를 좀 봅니다. 제 몸에서. 그런 편인데 여기 나오는 사암침, 주행침, 총통침 이런 한의에서 얘기하는 침들은 결과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아는지 시간 때문에 아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침들이 대부분이 그 맥으로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맥에 자신이 없어요. 맥을 잘 또 믿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맥이 있지만 그 한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맥이라는 게 이제 심장에서부터 이제 맥박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갖다 하는데 이걸 이 진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주파수 이렇게 맥의 주파수를 심장이라는 곳에 한 군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폐가 얘한테 영향을 줘갖고 폐의 어떤 주파수가 이걸 통해서 여기에 반영을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근데 아무튼 전 소스가 하나인데 출력이 28개, 29개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 잘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뭐 각종 병들을 탁탁 찾아낸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유명하신 분들도 맥은 뭐 20만 번을 잡아봐야지 조금 알까 말까 한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팔 체질의 권도원 박사님이 그 정도로 맥이 어려운데 저같이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뛰어나신 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뭐 한의 배우신 지 조금 안 되고 학생도 뭐 자기는 맥을 잡을 줄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환자들한테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 봐서는 저랑은 차원이 다르신 분들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어디선가는 이걸 또 변형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침법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챗GPT인데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지만 침을 놨을 때 우리 배우는 거는 이 침을 놓으면은 산마 중창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을 환자가 줘야지만 제대로 놓은 침이라고 하잖아요. 듣기 했다고 그러죠. 듣기 기를 얻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산 하면 이제 한자로 산 발음은 산이죠. 그냥 시끈시끈하다는 느낌이에요. 쑤시는 듯한 통증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에이킹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근육침 놨을 때 그 통증은 아닌 통증이에요. 아무튼 조금 다른 느낌의 시끈거림, 마는 약간 저리고 지릿한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중은 좀 묵직한 느낌, 눌리는 듯한 느낌이고, 창은 뭔가 팽창하는 압박감 이런 느낌이라는데 이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통이라고 하는 제가 근육침을 놨을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놓고 있는 침은 한이 이론에 따르면 잘못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 침은 안 아파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침을 놓으면은 더 이상 안 맞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아프게 침을 놓는 거 보니까 침을 잘 못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죠.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게 그 아프지 않게 침을 놓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다들 뭐 이렇게 뭐 부항기 자동 부항기가 있어요. 그럼 등에다 놓고 막 해주고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마사지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의가 의학이 아니고 고친다기보다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쪽 그런 서비스 쪽으로 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부분 한의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치료를 뭐 다 하신다 그래요. 들어보면 뭐 암 환자도 고치고 뭐 황반 변성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뭐 가보면 뭐 완전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나? 거의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뭐 턱턱하고 뭐 턱 벌떡 일어서게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히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시지만은 한의사분들 옛날 이론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 만드는데도 옛날 같으면 정말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타이핑 몇 글자 아니고 그 다음에 약간 설명만 제대로 하면은 정말 좋은 자료들을 쭉 만들어줘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만든 요 간단한 자료도 한 5분도 안 걸리게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놓는 근육침하고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침법하고를 이제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근육침은 소위 말하는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양방에서 만들어냈다고 보면 돼요. 이 양방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의사가 이렇게 침은 앞이 이렇게 뭉뚱하고 아주 가늘잖아요. 근데 주사 바늘은 여기에 약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냥 칼같이 생겨있고 좀 두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여자 양방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려고 약물을 넣으려고 주사를 했는데 약물을 넣기도 전에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몇 개 발견이 된 거를 어떤 분이 찬건이라는 분이 이걸 갖고 이제 집대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중국 화교다 보니까 이런 그 양방에서 발견한 이렇게 주사액을 집어넣으려고 주사를 했는데 환자가 확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침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한테 침을 놓는 거가 이 사람만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피지컬 테라피라든가 뭐 카이로프랙터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이에요. 드라이 니들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주사는 안 쓰고 저희가 사용하는 한의에 사용하는 그 침과 똑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근육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근육이 뭉쳐진 곳에다 침을 놓는 그런 걸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한국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침이라는 거를 이 한의사만 쓰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한의 그 협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부엌칼을 만들었는데 나는 부엌칼을 갖고 한식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이 칼을 가지고 뭐 일식을 한다든가 이래.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칼은 나만 쓰게 돼 있는데 왜 너는 이걸 써? 그럼 못 쓰게 자꾸 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거를 나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칼을 가지고 일식을 잘하는 걸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배워. 일식에 대해서는 안 배워. 양식도 안 배워. 한식만 고집을 하면서 남이 이 칼을 쓰는 건 못 쓰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입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드라이 니들링이 물리치료사라든가 그 카이로프랙터, 그러니까 도수 치료하는 분들이 만약 이걸 쓰는 걸 못하게 하려 그러면 한의사들도 이 침을 잘 쓰면 되잖아요. 내가 사용을 하면서 못하게 하면 되는데
한의사 분들 중에서 이 드라이 니들링을 배우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게 침을 많이 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하루에 20명, 30명, 40명까지 보는 침법을 포기하고 하루에 10명 이하의 침을 놔야 되는 걸 고집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한의 침은 수가가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한 번 환자 치료하면 300불 이렇게 받는 걸 봤어요. 200불, 300불. 왜냐하면 시설을 갖춰놓고 하니까. 근데 우리 한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비용이 막 41불짜리 막 주고 이렇게 준다면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적으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봐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 중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침을 자기는 배울 생각이 없지만 남이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무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론이 그 근육침은 해부학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누구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도 생리학적으로 서양 의학 기반을 한 거예요. 최신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의는 경락학설이에요. 설. 어떤 정해진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건데 경락은 아직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증명된 적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기혈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의사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의사분들과 교류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치료하고자 하는 게 근육침은 근막 통증인데 마른 근막인데 이렇게 근육을 싸고 있는 게 여기 막이잖아요. 이 근막은 굉장히 가늘어 얇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침을 근막에 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거짓말 같고요. 실제로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육이 뭐 문제가 생기면 이 근막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근막에 영향이 생길 것 같은 팽팽한 느낌 때문에 생기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트리거 포인트, 근육 안에 있는 뭉쳐진 이 트리거 포인트, 근육이 이렇게 뭉쳐진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이게 트리거 포인트를 손으로 만져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굳어 있는 근육이 만져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거기다가 침을 놔서 그 트리거 포인트를 풀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의에서 얘기하는 침은 경락, 경혈하고 기혈을 순환시켜서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해보면 이게 훨씬 쉽습니다. 해보면은. 왜냐면 이거는 근육의 어떤 근육이 문제가 생긴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남자든 여자든 근육은 비슷합니다. 굵으냐, 가느냐, 약하냐 뭐 이런 차이만 있지 찾기가 쉬워요. 근데 경락, 경혈은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경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고 내가 경락을 놔서 기혈이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또 안 돼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제가 못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면은 근육이 통증이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의에서는 전신의 균형, 뭐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절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질병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량을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의에서는 이거를 주장을 하고 지금 다른 업계에서 사용하는 드라이 니들링은 못하게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한의사들의 그 마켓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쓰고 우리만 쓰면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써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를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드라이 니들링을 배워야죠. 경혈침도 놓을 수 있지만 드라이 니들링, 근육침도 잘 놓을 수 있는 한의사들이 많아졌을 때 너네 쓰지 마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하고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안 하지만 너도 하지 마. 내가 안 하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그런 애티튜드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환자에게 어떤 베니핏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락이 그렇게 침이 좋은데 그렇게 좋으면 드라이인데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챗GPT에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식과 시술을 하는 방법의 차이는 침 놓는 위치는 소위 말하는 아시열,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그 근육을 찾아서 트리거 포인트에 침을 딱 놓으면 돼요. 그러면 탁 일어납니다. 그 근육이 탁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정해진 경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361개잖아요. 이 360혈자리가 있는데 혈자리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답니다. 뭐 크기는 뭐 이렇게 뭐 5mm 정도 되는데 뭐 약간 옮겨 다니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자꾸 뭐 그러는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침을 치료를 할 때 깊이는 깊고 강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근육은 사람 몸에 깊숙이 들어가서 대요근 같은 경우는 등의 피부서부터 거의 한 15cm 아래까지 그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느꼈을 때 일반 한의원에서 봤던 것보다 굉장히 침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겁도 내고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육을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안심을 시키고 침을 놓으면 돼요. 그랬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반 침은 굉장히 얕아요. 피부 밑에 그 흐르는 경락이 흐른다고 하는 것에다가 중간중간에서 그 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혈 위주로 침을 놓습니다. 그 자극 방식은 근육침을 놓게 되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굉장히 많은 섬유로 돼 있잖아요. 여기다 침을 넣으면 묻혀져 있던 게 탁 풀어지면서 탁 근육이 튀어요. 이게 트위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여요, 눈이. 그러니까 이 트위칭을 많이 일으키면 환자는 아프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 트위칭 되는 근육의 위치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육 공부만 하면은 그냥 손에 다 만져지고 침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도수 치료보다 훨씬 안 아프게 효과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침은 여기 나오죠. 삼마중창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환자한테 줘갖고 듣기를 한다는 건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듣기, 기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듣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달라요. 근데 요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듣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잘 모르고 그런데 요거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사용 목적은 근골격계의 통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침은 체질 조절을 하고 뭐 장부 기능 회복을 하고 전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나죠. 이 정도 되면 뭐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의 60에서 70%는 근골격계의 통증 때문에 옵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장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몸에 어디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목이 아프다든가 이런 식의 근골격계에 문제를 해서 오는 분이 훨씬 많고 특히 한의원의 경우에는 더 많죠. 옛날에 저희가 보는 책의 대부분은 그 병원이 없었을 때에 쓰여진 거잖아요. 한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에. 그랬을 경우에 써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근골격계고 뭐고 전부 다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장부의 문제의 경우에는 양방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는 경우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양방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서 레퍼럴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뭐 95%가 다 근골격계 통증으로 온 분을 치료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두통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두통도 근골격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빼놓고는 뭐 거의 대부분이 근육 문제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용을 그럼 언제 어디다 사용하냐 했을 때 근육에 한마디로 근육침은 진짜 말대로 근육에 놓는 거예요. 근막이라고 표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실제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풀리면 근막도 평평해지고 해지니까. 그 다음에 보통 여긴 스포츠 손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탱탱해지거나 이렇게 굳습니다. 우리 다리 쥐나는 거 비슷해. 막 뛰거나 쥐가 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여기저기 근육에서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고치겠다는 건데
뭉쳐진 거죠. 그럼 뭉쳐지면 통증이 생기고 이 통증이 아주 심해지면 자세까지 허리까지 척추도 휘게 되거든요. 그런 휘는 척추의 아주 작은 근육 로테이터 하고 멀티피듀스라고 하는 그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척추 옆에 활짝 붙어 있는 작은 근육들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스클로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디스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완전히 아니겠지만은 통증이 엄청 줄어듭니다. 제 아들 경우에도 그랬고 제가 지금 요즘 침 놔주고 있는 분은 이제 척추 협착증인데 이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줄을 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앉기만 하면 이게 눌려가지고 아픈데 지금 침을 지금 3달째 놨는데 지금 손줄 안으시고요. 손줄 많이 안고 나면 다시 허리가 아프지만은 침 맞고 나면 다시 그게 없어지고 해서 통증 레벨이 정말로 많이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이제 생활이 밝아지셨죠. 그러니까 출장 가셔서 비행기 타고 오래 다니셔도 허리 아픈 게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근육침이 그런 즉각적이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반 한의는 이제 침이 뭡니까? 만성 질환이죠. 만성 질환인데 만성 근육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내부의 소화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면역계 질환 뭐 이렇게 굉장한 거죠. 면역계까지 치료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 눈에 안 보기 때문에 뭘 합니까? 꼭 약을 같이 해야 되죠. 방제를 같이 팔아야 됩니다. 방제까지 처방을 해고 침을 같이 해야지만 되는데 저는 약은 잘 안 권하고 있어요. 식생활 개선하라고 하고 운동하라고 합니다.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시다시피 어떤 데냐면 생리불순, 소화불량, 불면 이런 증상에 이제 한방 침을 놓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한방 침이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근육침 갖고는 생리불순 같은 거 잘 못 고치겠죠, 그죠? 그렇고 있습니다. 소화불량도 한데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몸에 어딘가 아픈 데가 있으면은요 뭔가 불편해요. 불편하면서 스트레스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육을 풀어주고 이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AI에서 알려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근육침은 해부학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요. 근데 동양 경혈 이론인데 경혈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고 복잡합니다. 목적은 근육을 완화하는 거예요. 근육이 뭉쳐져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여기 딱 뭉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뭉치면 요거를 침을 탁 끊어주면 이게 탁 트위칭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천천히 회복이 되면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극 방법도 약간 또 강하고 깊게 놓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통증이 환자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트위칭 근육이 탕 끊어질 때 섬유가 끊어질 때 탕 튀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고 근육통, 스포츠 손상, 근골격계 환자들이 타겟인데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 오는 환자의 상당수 통증 환자들은 근골격계 환자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 한의는 경혈 이론에 기혈을 돌려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혈이라는 자리에 침을 놓고요. 경혈인데 360환계가 있다라고 책에 써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잘 안 외워지시죠. 제가 첫 슬라이드에 한 것처럼 이게 다 외워보세요. 정말 그렇게 경혈이 좋고 자신 있으면 다 외우세요. 일단 경혈 잘 못 외우는데 경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경혈이 연결돼서 경락을 만드는데 내가 경혈을 잘 모르는데 경락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극 방식 여기 나오죠. 부드럽고 은은하게 듣기를 유도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통이라고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환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보시고 환자를 편하게 해서 자주 오게 하시려면 일반 한의침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저같이 한 환자가
한의원에 10번, 20번 오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픈데 빨리 고쳐서 안 와야죠. 병원은 안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시죠? 의사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멀수록 좋은 겁니다. 의사는 병원 자주 안 와야죠. 그 환자가 만약에 자기 한의원에 자주 와서 너무 환자가 많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 한의원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정말 2년 동안 계속 가셨어요. 매주. 근데 허리는 계속 아프시다 그래요. 근데 갔다 오실 때마다 어머니께서 뭐나 말씀하시면 그 한의원 용한지 환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어머니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근육침을 놔드렸는데 2번 놨거든요. 2번 놓고 3번 정도 놨나? 허리가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아파지시죠.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뜨개질하는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아파져요. 그렇지만은 일반 한의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2년을 다녔는데 그 한의원 훨씬 돈을 많이 벌죠. 2년을 다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3번 하고 이제 환자가 자기가 운동을 하고 그러면 고쳐지거든요. 뭐 저는 돈은 못 벌죠. 근데 어느 게 환자를 위해서 저 좋은 것이든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자에 대해서 교육을 거의 안 하고 있지만 한자 이제 법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친법 하니까 친법은 규칙, 방법, 질서 그래가지고 뭔가 정해져 있는 듯한 체계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친법 했을 때도 이 법이 과연 뭔가 정해져 있는 건가 했을 때 이 용어가 왜 친법이라 이름 붙였을 때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체계화된 침시술 방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칠법이 왜 자꾸 바뀌냐. 그런데 하나의 침법이 특정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침인데 만약에 질병이 달라. 그러면 또 새로운 침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법은 매우 다양하고 또 시대, 지역, 학파 또 이론으로 근거를 한데 이론이 그 이제 증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 또 새로운 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좀 치료를 잘하는 신분이 나는 이게 맞는 침법이라 그러면 또 침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칙이라기보다는 여기죠. 어떻게 우리 법에서는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이론이 합쳐져 갖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동적이고 유연한 학문체계라는 거예요. 동적이고 유연한 학문체계라는 거는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정해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사암침법, 동시침법, 약침, 전침, 뭐 그냥 새로운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임상적, 그러니까 철학적인데 두 개 다 임상적인데 이 두 개 다 어떤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서 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양방에서 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글자에 저도 이제 침법 그래서 뭐가 딱 정해져 있는 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해봤었는데 AI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 다양한 침법이 계속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인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는 개개인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법이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놓는 방법도 틀리고 매번 틀려져요. 그래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최적의 침법이라고 하는 걸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을 해서 안 되면 그러니까 똑같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맞는데 그 사람을 사암침을 했더니 안 나. 그럼 또 다른 침법을 놓고 다른 침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또 놔야 되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침법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적인 발전인데 경험상 내가 어느 동네 살 때 그 동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그쪽에 관련돼서 또 침법이 생기고 이쪽 관련에 되면 뭐 어떻다 그러면 또 생기고 그런데 갑자기 전기를 이용한 침이 나왔어요. 그 옛날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또 새로운 침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의학은
이론에 바탕을 두는데 그 이론이 과학적이진 않은 거예요. 과학에 근거를 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론을 뭔가 더 만들어내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되게 어려워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같은 오행론을 가지고 오행을 갖고 이렇게 조합을 하냐 저렇게 조합하냐 해가지고 조합에 따라서도 또 새로운 침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 한의사 선생님들, 내가 경험상 해보니까 이런 게 효과가 좋더라 하면 또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걸 누구도 감히 비난할 수도 없고요,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요. 본인의 그 프로퍼티죠. 자기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마다 다 틀립니다. 서양 학문은 어느 나라에서 했는데 참 좋다 그러면 그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요. 근데 한의는 아니에요. 다 달라, 다 달라. 자,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한의의 학문적인 또 그 넓히기 어려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룡 멸종에 대해서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단 말이야. 설이에요, 설. 정해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법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인데, 공룡 멸종에 대해서는 설이잖아요. 그렇죠? 법이 아니고 딱 정해져서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오면은 이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딱 있을 텐데 다 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의가 그렇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침법이랑 침설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침술, 그렇죠? 침술 이 정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침을 놓고 있는데 이 한의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그 너무 옛날 분들이 만들어낸 침법에 막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고집하는 게 많이 보여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의는 항상 나오는 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나와요. 이게 침 효과가 있냐?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적 표준화 또 검증이 어렵다는 거죠. 침술의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침는 걸 놓고 있는데 그 몇 분 환자한테 물어봐요. 왜 제 침법이 다르니까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너 많이 아픈데 효과는 좋다. 근데 다른 데는 갔더니 아주 얇은 침으로 조금씩 나서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다 많아요. 나쁘게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임상적 다양성인데 여기 나오죠.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증상과 원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침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침법을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 내가 처음에 배운 게 사암침법이야. 그럼 사암침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럼 동시침법도 같이 써요. 동시침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동시침법을 막 해. 그러다 동시침법이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럼 또 사암침도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딴 거 갔다 막 이러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학적 검증이 한계가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의학, 양방이죠. 양방 기준으로 침술의 침법의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논문도 보시면 하는데, 여기가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는 게 불특정 다수들을 막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하는 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박사 과정이고 논문이잖아요. 근데 한의학은 목표 자체가 하나하나 환자에게 차별화된 그만의 치료 방법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한의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무작위로 여러 사람을 해서 공통적인 뭔가를 찾아내는 것과 한의학은 한 명 한 명에게 포커스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충돌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한 거 아니고 AI가 합니다. 그래서 특정 침법이 최고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 침법이나 쓰셔도 자신 있게만 놓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과학적 검증이 어렵고 이 박사 과정은 요걸 해야 되는데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한의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 박사는 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한의학 그 논문들을 보면은
환자 대상이 뭐 40명, 50명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좀 랜덤합니다. 그 40명, 50명도 같은 뭐 증상이라 그래도 다 다른 뭐 체질이 다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서양 학문을 따른 의미의 박사라면은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제 한의학을 해서 옛날에 그 명의처럼 어떤 환자 치료를 잘하는 어떤 객관적인 뭐가 만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박사라고 칭호를 주든지 아니면 무슨 소위 말하는 그 기술의 장인 같은 거. 왜냐면 침술이니까 침을 잘 놓는 이런 걸 해야죠. 지금 서양 학문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박사를 주고서는 그걸 막 보존하려고 그러고 그 유명하신 분들 침을 학위 없다고 침을 못 놓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아무나 놓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AI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박사를 안 하는 박사 과정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물론 박사를 하면 굉장히 존중도 받고 돈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공룡 멸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공룡 멸종은 설인데 이건 모르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보면은 한의학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이라든가 경혈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죠? 그 맥을 가지고 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떴는데 저쪽 한의사한테 가면 또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확실치 않 여기서 나오죠. 이제 AI가 또 굉장히 또 이게 자기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놓고 또 뭐가 뭐 꿀리는 쫄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지는 않잖아요. 해보시면 알지만은 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복잡한 체계를 아직까지는 완전히 방법론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의학은 과학적 접근이라든가 경험적 접근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통합이라든가 표준화가 되게 어려워서 한의원을 보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렇죠? 그뭐 크게 되거나 그렇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뭐 경희대 한방병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뭐 경희대라고 하는 어떤 힘이지 그 치료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브랜드화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의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과학화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 그런 면에서 이제 근육침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그 AI를 통해서 제가 근육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AI를 꼭 공부를 하세요. 정말 이거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들을 제가 옛날처럼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립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AI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보면은 착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하시고 AI를 안 써도 되는 한의사분 아닌 분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이냐? 예를 들어서 계획 없이 여행이 가능한 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분들, 그 다음에 쇼핑할 때 가격 비교도 필요 없는 사람들, 업무 관련해가지고 고민이 필요 없는 이런 분들은 AI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 할 때는 AI를 꼭 써서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도움을 됩니다. 저도 그 전작가를 나왔지만 이 코딩은 못 배웠어요. 코딩은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렵고 그걸 하려 그러면은 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대학 다니면서는 공부도 좋지만 친구들 사귀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해요. 코딩을 못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전작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 할 정도로 좀 쫄아 있었는데
요즘 해보니까 정말 이게 다 됩니다. 웹사이트도 되고요. 웹사이트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말로 다 됩니다. 요거 해줘 저거 해주면 되고 앱도 만들 수가 있고요. 블로그 글도 써주고 글로 써주면 그걸 카피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 돼요. 다 말로. 그리고 다 무료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보시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의사 분들 선생님들 한 10분 모셔놓고 AI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들 바쁘신지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는 마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정말 해보세요. 자기가 놓는 침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논문 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책 한 권 보기도 어려운데 AI를 쓰면 다 요약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을 얻어내시고 본인만의 침법이라든가 공부의 깊이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AI는 뭐 AI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뭐 중국, 미국이 뭐 엄청난 이제 싸움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많이 처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자꾸 써가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의사분들 옛날 2000년대, 1500년 전에 그 기술 이론을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 그 과학적인 접근을 AI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안 써본 분 없으시죠? 다 썼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게 단순 질의형, 그러니까 한두 문장으로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뭐야? 어디서 밥 먹으면 좋아? 뭐는 어때?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60~70%가 이제 70%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문서를 요약해줘, 정리해줘 하는 분이 또 한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창작 생산성, 이거는 한 5%, 10%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만 쓰고 기획서 작성하고 SNS 올리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레벨에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형은 코딩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요 단계로 지금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딩을 직접 하지 못하지만 이제 바이럴이라고 했죠.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로 코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코딩은 모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여기 나오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서 요즘 요게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AI가 좋아지니까 정말 키워드 하나만 던져도 이걸 해줘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재밌고 더 깊은 대화를 이제 환자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AI가 제공해 줄 거예요. 이제 정말 어려운 거는 요거예요. 대화형 사고인데 AI가 사람처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보시면은 내가 질문하는 거에 수준이 낮아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랑 정말로 사람처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 최상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가 트라이를 해보니까 이제 요즘 한미 무역 그 관세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AI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몇 마디 물어보고 나면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제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나중에 많이 하셔서 이 AI하고 고급진 대화를 할 수 있는 레벨에 가시는 한의사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의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점점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